공부하는 순서는 둘 다 바뀌는 경우를 먼저 공부하시고요. 어미가 바뀌는 경우를 두 번째 공부하시고 어간이 바뀌는 경우는 나중에 공부하는데 최대한 많이 익숙해지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 인강 박민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의문의 변동 10분 안에 끝내기 올렸는데 저는 끝냈거든요. 근데 학생 여러분들이 끝났을지는 잘 모르겠어서 좀 애매한데 오늘도 해볼게요. 오늘은 단어 파트 10분 안에 끝내기.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내용이 제일 많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분야가 있다면 이렇게 있어요. 의문이 있고요. 의문의 변동을 포함해서, 그리고 단어나 형태소, 보통 형태라고 말하죠. 그리고 문장 측면에서 공부하는 문장 성분이나 문장의 짜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문법 요소라고 해서 좀 어려운 것들 모여있는 그 내용. 이렇게 총 4가지 파트 정도로 생각해보면 맞는데, 이 중에 단어가 제일 어렵지 않나. 외울 것도 너무 많고 처음에 이해해야 될 것도 좀 많아서 어려운데, 지금 10분 안에 모든 걸 암기시켜줄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팁들이 있죠. 정도를 안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10분 안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근데 저도 이걸 찍으면서 느낀 건데 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0분 안에 이렇게 재고 목숨 걸고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해볼게요. 컨셉 잡은 거니까 준비하시고 시작. 구독, 좋아요. 형태소와 단어에서 요 형태소라는 건 의미를 갖는 최소의 단위다. 얘도 정의를 외워주면 좋아요. 의문의 정의랑 형태소의 정의는 딱 외워주면 좋죠. 요 자립성 유무랑 실질적 의미의 유무 이런 거 많이 봤을 텐데, 이 자립성이 있다는 건 띄어쓰기입니다. 그래서 이따 나올 텐데 의존 명사도 자립 형태소다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면 끝나요. 실질적 의미 유무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 중에 얘만 알면 돼요. 자립성 유무만 가지고 알면, 왜? 실질이면 자립일 거니까. 형식이면 의존이에요. 요 두 가지가 같이 가기 때문에 요 자립을 기준으로 잡아주면 좋겠다는 거고, 요 두 가지가 아니면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용언의 어간이라는 게 있다. 즉 실전용 형태소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고, 약간 메인 느낌 나면 실질 자립이라고 말해라. 그리고 서브 느낌 나면 형식 의존이라고 말해라. 그리고 용언의 어간이라는 건 되게 특이한 게 실질적인 의미를 혼자 가지고 있는데 앞말과 뒷말과 띄어줄 수가 없는 의존 형태소라는 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석해 놓은 거 한번 보면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용언의 어간 위주로 문제를 풀어가라 해서 요 어간에 동그라미 치고 이 어간을 실질 의존이다라고 분석한 다음에 문제 풀면 되고, 아마 요것과 관련한 기출문제도 다 어간 위주로 풀게끔 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형태에 따라 기능에 따라 의미에 따라 품사가 나뉜다. 품사는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구분 지은 것인데, 형태, 기능, 의미라는 3가지 기준이 있으니까 국어의 품사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형태는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기능은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의미는 각각의 의미에 따른 거니까 요 표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내신용으로는 엄청 자세하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되겠죠. 채연, 고유명사, 보통명사 있는데 얘는 고유명사는 하나, 보통명사는 여러 개 정도의 내용, 셀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와 여러 개니까 얘는 여러 가지 수를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 정도 보면 되고요.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필요 없고, 자립명사랑 의존명사가 있는데 의존명사는 뭐에 의존하는가? 관형어, 앞말에 꾸미는 말에 의존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의존명사 예신 최대한 많이 알고 있으면 좋고요. 요 단위성 의존명사, 최근에 사설 모의고사에서도 요 단위성 의존명사인지 몰랐다 이러고 틀렸다는 사람 본 적이 있는데, 자립명사랑 단위성 의존명사의 관계는 이렇게 자립명사가 단위성 의존명사가 순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새는 말로 쓰였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유정명사랑 무정명사는 두세 국어 때 한 적이 있는데 한번 기준 잡아서 요걸 기준으로 외워주면 좋아요. 뒤에 있는 거 기준으로 외워라 요 내용이에요. 대명사는 의외로 말할 게 많은데 대명사는 대신하는 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 지시, 미진치 부정식 따로 묶어놓긴 했는데 요 기본적인 내용 알고 있으면 되고, 당신은 2가지로 쓰인다. 이건 잘 보통 안 써요. 사람들이 본인이라는 말로 잘못 쓰곤 하지만 본인은 좀 싸가지 없는 거고, 높임말로는 당신이라는 게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좋다. 그리고 우리의 범위는 별로 필요 없고요. 부정칭이나 미진칭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부정칭은 굳이 정하지 않은 거예요. 약간 부정사, 영어의 부정사 같은 느낌? 정하지 않은 거예요. 상관없어서. 그리고 미지칭은 미처 지칭하지 못한 경우. 얘랑 얘를 외우면 되지 않나요? 싶겠지만 같은 말이지만 미지칭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칭으로 쓰일 수도 있어서 그건 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네요. 얘는 답변을, 누굴 기다리고 있니? 답변 선생님. 그럼 누구가 궁금해서 물었다는 대화가 완성이 되니까 미지칭이다. 그리고 누구 만나기로 했어? 이러면 누군가를 만나기로 하긴 했냐 하는 내용을 물었어요. 그리고 이로 대답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건 부정칭이 된다. 언제든지 궁금하냐 안 궁금하냐가 포인트다 하는 내용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대명사의 제기칭은 3인칭에만
영어에는 myself랑 yourselves가 있지만 국어에는 myself랑 yourselves가 없습니다. 3인칭인 게 중요하다. 그래서 똑같은 자기지만 이건 자기 제기칭이 아니다. 그리고 얘는 제기칭이 맞다. 왜? 앞에 있는 3인칭을 다시 받아야 되니까. 요 정도? 수사는 그냥 보세요. 수사랑 수관형사 내용 나오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면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꾸미면 수관형사, 꾸미지 않으면 수사. 요 정도만 하면 되니까. 용언에서 이제 어려운 게 진짜 많이 나오죠. 용언에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다. 동사랑 형용사는 구별해 보시고요.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지는 활용어라는 말이다. 보통 우리는 먹다라는 말이 존재한다고 믿지만 먹다라는 말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먹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요런 말이에요. 사실은 요런 말이다라는 게 원래 이렇게 사전에 실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기호를 써놓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기본 예시로 먹다라고 쓴 건데 이 먹다라는 말의 뜻은 먹 다음에 다 같은 걸 붙여 쓰세요. 먹이 뭔데요? 단어의 줄기를 이룬다고 해서 어간이라고 말하고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변할 이유가 없죠. 왜? 이 먹의 뒤에다가 뭘 붙여 쓰는 거니까. 다는 당연히 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라는 것의 형태가 변하는 게 아니라 다 자리에 여러 가지 어미들이 결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어미의 종류는 어말어미랑 선어말어미가 있다. 가시였다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서 넣어놨는데 어간 자르고 여긴 다 어미예요. 근데 어미 중에 맨 끝에 있는 것과 나머지를 구별할 수는 있죠. 끝에 있는 건 말 끝에 있다고 해서 어말 어미라고 할 거고 그 앞에 있는 것들은 그게 몇 개가 됐든 간에 싹 다 선 어말 어미가 됩니다. 어말 어미보다 앞에 있기 때문이죠. 요 정도? 어말어미 분류 이걸 다 외우면 문법 진짜 잘하는 사람이 되는데 학생 입장에서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전성어미라는 게 나중에 중요하게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종결어미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연결어미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어진 문장이라는 것에서 나와요. 그리고 전성어미는 뭐 그 자체로도 많이 나오지만 얘는 아는 문장이라는 것과 많이 관련지어 나오니까 알고 있으면 좋다. 동사 형용사의 구별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알아봤자 별로 이득도 없어요. 그냥 니은 같은 거 붙일 수 있냐 현재형을 니은이나 는 같은 걸 붙일 수 있냐 없냐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딱 보면 좋고요. 구별이 어려운 경우 예시가 있긴 하지만 그 구별이 어려운 경우 예시를 외워서 하는 건 보통 내신 내용이니까 그냥 뭐 추가적으로 넣어놨습니다. 다만 이 점따랑 늑다를 통해 살펴보면 점따는 지금 젊다는 거예요. 근데 와 너 정말 늙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얘는 get old 느낌? 늙어가는 것의 느낌이기 때문에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동사라고 말하고 지금의 상태를 얘기하고 싶으면 약간 영어의 현재 완료 느낌? 너 늙었다, 늙어왔다 정도의 느낌으로 말한다는 점을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본용어와 보조용어 읽어보시고요. 구별하기 연습해서 설을 넣어봐라 하는데 그 설을 넣어보는 건 뒷말에게 묻는 거예요. 너 혼자 기능할 수 있어를 묻는 건데 그 혼자 기능할 수 있으면 본용어, 그게 아니면 보조용어니까 보조용어는 영어의 조동사랑 비슷한 것이다 하고 생각해서 알아두면 좋겠고 요게 중요한 기준이니까 앞에 내용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수식어에서는 관형사랑 부사가 있다. 뒤에다 종류가 다르지 뒷말을 꾸며주는 내용일 텐데 관형사는 특징이 중요해요. 활용 안 하는 건 당연하죠. 왜? 가변어가 아니니까. 다 불변어에 속하잖아요. 근데 얘는 조사 결합이 죽어도 안 돼요. 얘가 엄청난 포인트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되고 관형사의 예시는 이게 관형사랑 관형어를 구별하는 게 다음 파트에 나올 텐데 관형사의 예시를 많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게 약간 레전드 영상이거든요. 이분이 뭐 잘못하신 내용도 뭐 사회적으로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여기서 중요하다기보다 효율성 생각하면 이금과 관형사 검사께서 한번 보는 것도 추천할게요. 저도 그걸로 어쩌다 보니까 외웠거든요. 외우기 싫었는데 외워버렸어요. 이 정도? 부사는 영어랑 비슷해요. 근데 부사는 성분부사랑 문장부사가 있다. 이 문장부사에는 접속부사가 있어요. 얘는 양태부사랑 접속부사가 있다고 하는데 접속부사는 문장 자체를 꾸며주는 느낌이 안 나지만 문장부사에 속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되고 구별하는 방법은 딱히 없다. 이 내용 읽어보면 알겠지만 딱히 없다는데 느낌으로 파악하는 건데 저는 요 느낌을 보통 많이 사용해요. 쉼표 찍어보면 자연스러우면 문장부사 그게 아니면 쉼표 찍었을 땐 분명히 단절이 생기면서 뒷말을 못 꾸며주게 되니까 그럼 성분부사가 되는 뭐 그런 내용이죠. 관계원에서는 조사가 있다. 조사는 종류들이 쭉 나오는데 그 조사에서 중요한 건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그리고 격조사랑 보조사의 차이는 요거죠.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만 좋아해. 요 정도 맨날 쓰는 예시입니다. 만이란 건 추가됐을 뿐인데 분명히 의미가 추가됐죠. 보통 의미라기보단 의도가 추가된다고 보면 좋은데 이 만을 빼면 나는 너 좋아해. 그럼 많이 추가됐던 의미가 사라져요. 그래서 격조사, 보조사의 차이는 이 정도로 실어놨으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고 생략과 언제나 친한 게 격조사입니다. 보조사의 목록 최대한 많이 실어놨는데 알고 있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부사격조사를 많이 외우는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암기하는 거 추천하겠다. 이 정도 내용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사, 부사격조사 구별이 어려우니까 얘를 외워라 라고 써있죠. 접속조사는 와, 과 같은 게 쓰이는데 똑같은
똑같이 와과인데 얘는 왜 격조사라고 말하지? 구별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다. 왜? and도 와과고 with도 와과기 때문에 with일 때는 접속조사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접속조사는 단어와 단어 혹은 문장과 문장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니까 이 두 문장으로 쪼개보기가 포인트예요. 두 문장으로 쪼개보기가 포인트니까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독립원에서는 감탄사는 대답하는 말도 감탄사에 속한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단어의 형성에서 이나 어떤 불규칙 활용 알고 있으면 좋은데, 불규칙 활용은 암기 내용이고 나중에 추후 자세하게 설명 부분이 될 겁니다. 이건 공부하는 순서는 둘 다 바뀌는 경우를 먼저 공부하시고요. 어미가 바뀌는 경우를 두 번째 공부하시고 어간이 바뀌는 경우는 나중에 공부하는데 최대한 많이 익숙해지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 된 내용 넣어놨는데, 이건 어간이 바뀌어서 어미가 바뀌어서 뭐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간과 어미가 바뀌는데 그게 의문의 변동이라는 걸로 설명이 안 돼서가 중요한 거니까 의문의 변동 공부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의탈락 같은 거 요거 분명히 따르아 하면 분명히 어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도 규칙 활용입니다. 왜? 의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얘도 어간이 바뀌었지만 리을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규칙 활용인 거예요.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가 기본 전제가 되어 내용이 나온다는 점 알고 있으면 좋겠고, 시간이 얼마 없네요. 얘는 중요한 내용인데 수식, 얘는 따로 파트 찍을 겁니다. 얘는 품사의 전체 내용이라기보단 주요 문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파생어 합성어에서 중요한 건 요거 통사적 합성어냐 비통사적 합성어냐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 어간 다음엔 보통 어미가 와야 되잖아요. 같은 이유로 둘 다 어미가 안 왔다는 점에서 비통사적인 거예요. 요 두 가지 알고 있으면 되고, 얘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찍겠지만 어간에 동그라미 치기가 포인트예요. 어간에 동그라미 친 다음에 뒤에 어미가 아닌 것들이 왔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니까. 얘는 중복이고요. 어근과 어간을 구별하는 방법, 어근과 어간은 그냥 활용할 때 맨 앞에 있는 거를 끊으세요. 그리고 그는 형성될 때 이 말이 어떻게 형성됐나를 보는 거니까 접사를 제외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는 접사 빼기, 어간은 어미 빼기 해서 끝나면 된다는 점을 알고 여기까지.